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7월 25일 시행한 소방전기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은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요 중계기의 그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1번 보시면 요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그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요 수신기하고 요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라는 거죠. 즉 여기가 감지기가 있고 이쪽에 수신기가 있으면 요 중계기는 요 감지기하고 요 수신기 사이에 설치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조작, 점검, 편리하고 화재, 침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 즉 이쪽 외부에서 요 전원을 갖다가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해야 되냐? 과전류 차단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에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다가 요 과전류 차단기 설치, 또 해당 전원이 정전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면서 요 상용 전원 및 요 예비 전원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번에는 상용 전원, 4번에는 예비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중계기 그 설치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에 2번 가죠. 자, 2번은 논리식 Y를 갖다가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로 그리고 요 진리표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2번을 풀기 전에 요 논리의 곱이죠. 즉 엔드 회로죠. 이 엔드 회로라는 것은 논리의 곱이에요. 그래서 요걸 유접점 회로로 나타날 때는 요거는 직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오화 회로. 오화 회로는 논리의 합인데 요 유접점 회로로 할 때는 요거는 그 병렬 회로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낫 회로. 요건 부정 회로죠. 그래서 요 엔드 회로는 논리 기호가 여기 입력이 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표기하는 게 엔드 회로고, 오화 회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오화 회로죠. 그 다음에 요 낫 회로는 부정 회로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낫 회로의 논리 기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출력 Y가 여기 A하고 B하고 C는 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다 여기 곱이죠? 그럼 요거는 직렬 관계라는 거죠. 유접점 회로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러스죠? 그래서 이 플러스는 병렬 관계라는 거죠. A하고 B 바하고 C 바죠. 요놈은 지금 다 여기 도트가 있으니까 요건 다 직렬 관계죠. 자, 이걸 유접점 회로로 나타낸다면은, 자, 지금 A하고 접점 B하고 접점 C하고 여기 직렬 관계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가 없으니까 그대로 A 접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A 바라고 되어 있으면 요 접점은 요 바는 부정회로니까 B 접점이에요. 그냥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요건 A 접점이 되는 거죠. B도 마찬가지로 A 접점이죠. C도 마찬가지로 A 접점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접점이 또 직렬로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요거 A 접점이죠. 자, B는 여기 B 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 바라는 것은 요건 바가 들어가면 B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B 접점이 되는 거죠. B 바가 되는 거죠.
여기도 C바죠. 여기도 C바니까 비접점이라는 거죠. 둘이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항상 여러분이 접속되는 부분에는 점을 꼭 찍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출력이 지금 Y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접점 회로를 갖다가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무접점 회로를 갖다 그리라고 되어 있죠. 자, 무접점 회로는 논리 기호를 갖다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여기 입력이 3개죠. 여기 A하고 B하고 입력이 C죠. 3개죠. 다 보시면 여기 직렬 관계죠. 직렬 관계니까 요 엔드 회로의 논리 기호를 갖다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 B바, C바니까 여기도 바로 직렬이죠. 자, A에서 입력이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부정회로가 아니죠. 그래서 B바죠, 여기. B바니까 요 놈은 부정회로니까 요 낫회로죠. 요 놈을 갖다 이용해야 되겠죠. C도 여기 바니까 부정회로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둘이 병렬로 만드는 거죠. 병렬이니까 오화회로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무접점회로 논리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출력이 여기 Y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요 낫회로를 여러분이 어떤 책에는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죠. 요 끝부분에다가 버블을 표시하는 데도 있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그 낫회로죠. 그래서 둘이 병렬 출력 Y. 요 위에 그 논리 그 기호하고 밑에 이 논리 기호는 서로 같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다음 그 진리표를 갖다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진리표 완성은 여러분이 보시면, 자, 여기 출력이 나오는 것은 A가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B도 동작이 되고, C도 동작이 되면, 즉, A가 1인 경우하고, B가 1인 경우, C가 1인 경우, 이때 출력 Y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A가 동작이 되고, 즉, A만 동작이 되면 다른 건 동작을 안 해야 되죠. 이때 출력 Y가 나오는 거죠. 즉 B는 0이 되고 C도 출력이 없어야 Y가 출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A, B, C가 다 출력이 나오는 거 1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그 진리표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0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개가 다 A도 동작을 하고 B도 동작을 하고 C도 동작을 하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다음 A만 동작하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즉 여기 A만 동작하고 B하고 C 동작 안 하죠. 이럴 경우에 출력이 나오죠. 나머지는 다 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유접점 회로만 잘 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요 진리표는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배선용 차단기 심벌이죠. 즉 MC10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죠.
자, 기호 1에서 3까지 의미하는 바를 갖다 쓰라는 거죠. 자, 여기 3P라는 것은, P라는 것은 이게 폴이에요, 폴. 극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P라는 것은 극수를 얘기하는데, 요 앞에 3자가 3극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극수, 3극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255 AF라고 했는데, 요 F가 프레임이에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즉, 프레임의 요 크기가 225A라는 거죠. 그러면 요 150A는 전격 전류를 의미하는 건데, 150A라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류 150A.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죠. 요 안에 가로에 요 3극이라 225A, 150A도 표시를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요 피난구 유도등 40W짜리 10개가 있다는 거죠. 소비되는 요 전류인데, 요 AC 220V죠. 단상이죠. 그래서 단상의 소비 전력은 전압에다가 이 소비 전류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소비 전류는 소비 전력 요 와트를 V, 요거 전압이죠. V, 볼트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소비 전력은 40W짜리 10개가 되는 거죠. 자, 전압은 220V. 코사인 세타는 60%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소비 전류는 3.03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상 전력의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VI 코사인 세타,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요 비상전원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가번에 보면 비상전원 설치 대상, 층수가 7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인 거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무릎 나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요 비상전원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이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네, 옥내 소화전 유효하게 소화설비 다 기본이죠.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죠. 자, 비상전원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하고 방화구획을 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비상전원 설치한 그 실내에는 뭐를 설치해요? 비상조명 등 이놈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화재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무름가는 우리 그 소방시설법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축전지 설비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을 갖다 그리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전원 입력이 220V 들어오는 거죠. 즉 AC 교류 220V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충전기가 있죠. 자, 충전기는 우리가 정류기죠. 쉽게 얘기하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기죠. 자, 여기에 축전기가 있는 거죠. 이쪽에 이제 부하. 이렇게 개략적인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약자로 쓰면 안 돼요. 충전기 또는 정류기라고 반드시 써줘야 되고, 여기 축전지라고 써주면 좋고요. 여기 부하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죠. 무릎 4번은 축전지의 요 과방전이나 방치 상태에서 요 기능 회복으로 해서 실시하는 그 충전이 어떤 충전 방식인가? 이건 회복 충전이죠. 회복 충전.
기능 회복이니까 회복 충전 방식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 물음 다는 2차 충전 전류 값을 물어본 거죠. 자, 2차 이 충전 전류는 축전지에 요 전격 용량을 축전지의 요 공칭 용량으로 나눠주죠. 여기에다가 요 상시 부하를 표준 전압으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2차 충전 전류죠. 자, 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50A죠. 자, 여러분이 연 축전지하고 요 알칼리 축전지, 요 공칭 용량, 연 축전지는 10A고 알칼리 축전지는 절반이죠. 5A. 그래서 여기 공칭 전압도 꼭 암기하세요. 연 축전지는 2V, 알칼리 축전지는 1.2V죠. 요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연 축전지라고 그랬죠? 납축전지예요. 자, 공칭 용량이 10A죠. 자, 상시 부하는 8kW니까 요거 와트로 해줘야 되니까 8 곱하기 10의 3승와트가 되는 거고, 표준 전압은 100V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100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2차 충전 전류 값은 105A가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이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를 두 가지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부러지지 아니한 이 복도나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가 해당이 되고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나 또는 요 통로하고 연결된 요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 출입구에 요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화재안전기준 내용이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자, 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 여기 검출부가 있죠. 그래서 여기 공기관이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서 다시 요 놈이 검출부로 되돌아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발신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신기에서 회로선하고 이 공통선 두 가닥이 갔다가 다시 두 가닥이 되돌아오니까 여기는 배선은 네 가닥이 되고 여기 종단 저항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검출부의 경사각도 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노출 부분의 길이 20m 이상이 돼야 되고, 공기관의 총 길이는 100m 이하가 돼야 되죠. 자, 이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비내화는 6m 이하,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9m 이하가 돼야 되죠. 이 공기관하고 각 변과의 수평거리 1.5m 이하가 돼야 되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쉽게 답을 쓸 수 있겠죠. 자,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요거 20m 이상 되도록 해야 되고, 공기관하고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돼야 되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 비내화는 6m, 그 다음에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9m 이하가 돼야 되죠. 공기관의 총 길이는 100m 이하로 해야 되고,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되고, 이 검출부의 요 설치 높이죠. 이건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8번도 지금 우리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여기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객석 유도등의 이 설치 개수는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이 길이를 4로 나눠주고 여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는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죠. 자, 직선 부분의 길이가 18m죠. 이걸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게 바로 3.5가 나오는데, 여기가 3.1이 나오든 3.05가 나오든 무조건 여러분이 올려줘야 돼. 절상해서 4개가 필요한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비상 콘센트 설비인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이 소방 대상물이 지하 4층하고 지상 11층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4층,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하 4층,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여기가 1층이 되겠죠. 쭉 가서 이 꼭대기가 11층이라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비상 콘센트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여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상 콘센트 설치 대상이에요. 자, 지하층의 층수가 요게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대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이고, 설치하는 곳은 11층 이상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 콘센트 설치 대상을 보면은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그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그 다음에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고요. 자, 비상 콘센트는 몇 개가 필요하냐. 자, 지하층이 여기 4개 층이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4개 층이니까 지하층 모든 층에 설치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지하층이 지금 한 층이 300제곱인데 4개 층이니까 1200제곱미터죠. 그래서 지하층의 그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이 넘으면 지하층의 모든 층이니까 지하층에 비상 콘센트가 4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상층이 여기 지금 11층까지죠. 그러니까 11층 이상에만 설치하니까 요 11층 이상 여기에 비상 콘센트 1개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총 설치 개수는 지상 11층에 1개, 지하층에 4개에서 총 5개가 필요한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요 경계구역 설정 기준이죠.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자탐 설비에서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 즉 건축물이 여기 한 동 있고 이쪽에 한 동이 있으면 이쪽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고 이쪽을 다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하나의 그 경계구역이 2개 층에 미치면 안 된다. 즉 층마다 요 경계구역을 하라는 얘기죠. 단 2개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요건 6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요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돼야 되죠. 단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 이게 대부분 어디예요? 여기가 주 출입구면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 대부분 강당이나 뭐 이런 공연장 같은 데죠. 이런 데는 한 변의 길이를 50m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 요 수직거리죠. 하나의 요 경계구역의 계단 같은 경우죠. 계단, 뭐 경사로, 이런 데는 45m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나 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요 제연 설비죠. 제연 설비에 화재 감지 장치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 설비의 요 방사 구역이나 또는 요 제연 구역하고 동일하게 요 경계 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도 화재 안전 기준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계구역 설정 기준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장소, 이 계단이나 경사로,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 다음에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린넨 슈트, 그 다음에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다음에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인데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예외죠. 저기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는데 지하층이 여기 2층이 있고 지하층이 1층이 있으면 여기가 지상층이 하나의 그 경계구역이 되는 거고요. 지하층이 당연히 또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하층이 한 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하층하고 지상층하고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지상층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고, 지하층의 그 층수가 2개 이상이 되면 지하층 따로 해야 되고 지상층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